(2월 18일입니다) 김만배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석 달 만에 또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참 이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가 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재명은 많이 관계됐다고들 이들은 얘기하고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일 하에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운명도 이제 끝이 나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휘말려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후 발악 중인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안 될 것 같으니 또 재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 씨가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범죄의 태양, 또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 김만배는 좀 꾀가 많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꾀가 많은 사람 같아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석방돼서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무도 모르죠. 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범죄 은닉, 증거인닉 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씨는 작년 10월부터 13개월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021년에는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존명령 집행에 대비해서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영장 심사를 하는 중에서 김 씨의 불법 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김 씨 측은 더 이상 숨길 자산도 없고 김 씨 은닉은 범죄 수익 은닉법상의 처벌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김만배가 없었더라면 대장동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김만배는 지금 이재명이가 탁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동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거의 거의 중심의 사건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상당히 이 대장동에 대한 이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식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김성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속을 모르겠다 이거죠. 정치인의 속을 모르겠다. 왜 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할까? 20년 가까이 형 동생하고 주고받은 사람이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이 김성태 씨. 정치인에 대해서 아마 요즘 뭔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은 함부로 다룰 게 아니다. 정치인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제 무서운 걸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대질신문 하는 데서 말이죠. 아주 깍듯하게 말을 올리고 갑자기 형 동생 하던 사이가 이렇게 하니까 김성태는 이 자부러지죠. 그냥. 그러니까 결국
김성태는 당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 머리를 쓴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그 탐욕에 또 혹해가지고 믿고서 파고들었다가 그냥 아주 무서운 대로 늪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쌍방울 회장, 쌍방울 그룹이 형 동생 하던 20년 사이인데 어떻게 정치인이 정말 무섭다 하면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대질신문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화영이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해찬이 신복 보좌관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재명이 경기지사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량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 대북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평화부지사로 딱 갖다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납니다. 평화부지사는 무슨 평화부지사입니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교집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말이죠. 이 문정권의 사람들 보면 말이죠.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면밀히 파고들면 그들의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고 있는 점들. 대질신문에서 그러니까 이화영이하고 둘이 대질신문을 시켜놨는데 기가 막히죠. 갑자기 존댓말을 탁 올리니까 과거에 20년 동안이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형 동생 하면서 저 온갖 술도 먹고 온갖 그렇게 같이 지나온 사람이 갑자기 말을 높인다 이거죠.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 모른다고 부인을 딱 하자마자 야,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하고 학을 띤 방울방울 회장 김성태. 이제 김성태도 망했습니다. 이화영 잘못 만나가지고 망한 거죠. 그리고 허튼 꿈을 꾸고 북한에 해가지고 광물권, 채굴권을 따서 일확천금 정도가 아니고 일확천금도 있을 텐데 말이야. 일확만금 하려다가 그냥 덜커덕 걸린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북한을 믿고 갔던 이 사람들 참 인생이 참 하염없이 불쌍할 뿐입니다. 북한의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광물 채굴권을 왜 줍니까? 돈 받아먹고 광물 채굴권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5일 수원지검에서요 대질신문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존댓말을 쓴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돕기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랍니다.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자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당시 대질신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시종일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장님 하고 부르고요. 동생이 되고 항상 김성태가 동생이 되고 이화영이가 형이 됐었는데 그렇게 존댓말을 쓰고 했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돼가지고 김성태한테 회장님 하니까 한참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김성태 이 방울방울 회장이 20년 가까이 형님 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하고 김 전 회장이 서로 알게 된 거는 2004년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해 이 전 부지사는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김 전 회장과 친분을 맺으면서 형님 동생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평소 김 전 회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63년생이고 김 전 회장은 68년생입니다. 갑자기 이 5년이나 이렇게 3년, 5년이나 나이 많은 형님하고 자기가 불렀고, 성태야 그랬겠죠. 뭐 이렇게 했다면은 갑자기 말을 높여버리니까 생면부지 사람처럼 하니까 얼마나 화급하게 놀라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대질신문 마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야 정치인 너무 무섭다. 정말 무서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아마 어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어록에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사실상 속된 말로 정치인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정치인 못 믿을 사람이란 거는 정치인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정치가 그렇게 못 믿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겠죠. 사람이 못 믿는다기보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질신문에서 쌍방울은 나름대로 대북 사업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 거고 대북송금은 나는 몰라 하고 오리발을 쫙 내밀었습니다. 혐의를 완전 부인한 것에 대한 반응이 화가 터져나간 거죠. 함께 대질신문에 참여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하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취지로 말한데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만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새침 뿍 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점점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신문을 마친 뒤에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국외 도피 기간 중에 현지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비밀번호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대는 바로 김 전 회장, 쌍방울 회장이 4대는 바로 박 씨가 각각 사용했던 전화기라고 합니다.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히자 김 전 회장의 소지품을 갖고 캄보디아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도중에 현지 당국에 체포돼서 국내로 호송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죠. 이화영이는 몰랐다고 잡아떼는데 모든 사람들은 돈을 경기도 때문에 다 낸 거 아니냐. 경기도 스마트팜이고 뭐고 왜 나왔겠느냐. 그러면 왜 이화영이가 아태엽하고 북한의 아태엽 송모라는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술 먹고 하하고 웃는데 거기에 사진에 왜 끼어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니 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참 전부 다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자, 이화영이도 입을 쩍 벌리는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쩍쩍 벌려야 합니다. 특히 재미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태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저 입을 빨리 벌립니다. 입을 빨리 벌리는데 이 정치인들 있죠. 참 입 안 벌리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거가 딱 나와야 입을 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씨 그냥 검찰에서 솔직히 풀어버리시죠. 예? 또 이재명과 관련된 것도 싹 풀어버리시고요. 네. 이왕 인생 사는 거 한 번인데 시원하게 좀 거짓말도 했으면 시원하게 이제 정말도 한번 탁 진실도 한번 털어보시죠. 네. 20년 동안이나 형 동생 하면서 그 기업에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돈도 받았겠죠. 그 취직도 하고 뭐 등등 용돈도 받고 뭐 이런 돈 저런 돈 좀 받았으면 예? 그렇게 너무 새침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 부분, 그것은 정치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오리무중으로 만든다. 그리고 엄한 사람들한테 씌워버린다. 예.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